저는 2019년까지 스페인 현지에서 살았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스페인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한국 여행자들과 스페인의 대표적인 여행지들을 함께 여행하고 소개해드렸던 가이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주전공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20년부터 그 스페인 인문학 강사,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유럽 인문학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좋은 전시가 들어오면 미술관에서 전시 해설가, 도슨트로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페인 중에서도 메인은 스페인 여행의 꽃이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여기죠. 카탈루냐. 특히 우리 한국 여행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카탈루냐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스페인은 이렇게 17개 지방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카탈루냐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스페인의 가장 북동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맞닿아 있어요. 스페인의 가장 북동부 따뜻한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카탈루냐 지역이 되겠습니다. 스페인 안에 또 다른 나라라고도 불리죠. 카탈란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수도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사용이 되는 표준어 까스테야노를 우리가 이제 스페인어로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 카탈루냐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언어 카탈란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스페인 전체 면적의 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스페인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스페인 관광에 아주 중요한 우리 카탈루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카탈루냐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또 카탈루냐에도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일단 카탈루냐는 유럽에서 가장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여기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우리도 동해안변, 제주도 해안변에 수많은 해수욕장들이 늘어서 있잖아요. 카탈루냐도요. 카탈루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코스타 브라바라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에 수많은 해수욕장들이 늘어서 있죠. 햇볕을 보기 어려운 약간 우중충한 날씨 속에 사는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가 그래서 여기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카탈루냐 여행 가시면 카탈루냐의 대표 도시 아마 바르셀로나에 짐 푸실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짐 푸시고 기차 타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만 나가시면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바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식의 나라 스페인 중에서도 우리 카탈루냐는 아주 맛있는 스페인 음식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일단 카탈루냐에서만 드실 수 있는 요 음식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깔솥입니다. 깔솥 혹은 깔솥하다. 뭘까요? 비주얼이 딱 대파죠. 너무 비주얼 익숙하지 않으세요? 대파구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파 아닙니다. 카탈루냐에서 생산되는 양파의 품종이 깔솥이에요. 양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깔솥하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양파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가 아니라 양파를 불에 구웠기 때문에 달아요. 그래서 불에 시커멓게 탄 겉껍질은 벗기고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애기처럼 턱받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깔솥을 드실 때는 로메스쿠라는 소스가 필수거든요. 헤이즐넛, 아몬드, 매운 고추, 마늘 넣어서 막 섞은 소스인데 이 소스 맛으로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푹 찍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총각김치 드시듯이 턱받이 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깔솥이랑 곁들이면 좋을 제가 또 이 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와인은 어떤 와인일까? 이거거든요. 까바. 스페인 까바의 70%가 카탈루냐에서 생산이 될 정도로 까바의 고장입니다. 물보다 싸요. 좋은 날 드시는 술이죠. 주로 생일 때, 승진하셨을 때, 기분 좋은 날. 뻥! 스파클링 와인. 그죠? 일반적으로 샴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한 것만 샴페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스페인에서는 까바, 우리 한국에서는 발포성 포도 와인 이렇게 부르듯이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주말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 식품관 가셔서 까바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최고급 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까탈루냐를 빛내는 예술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이 3인방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만나볼 텐데요. 3명의 화가가 존재 자체로 서양 현대 미술의 역사래요. 이 3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3사람의 작품들 흔적만으로 서양의 현대 미술의 역사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평론가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형님 먼저 만나야죠. 가장 큰 형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유산으로 불리는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에서 태어난 화가가 바로 피카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피카소가 바르셀로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의 미술학교 선생님으로 전근을 오시게 되거든요. 자, 피카소 나이 14살에 처음으로 까탈루냐, 바르셀로나 땅을 밟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피카소의 육체의 고향은 안달루시아 말라가지만 이 영혼의 고향, 평생을 그리워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의 예술의 혼의 근원은 바르셀로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작이 14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03년 완전히 몽마르트로 이주하기 전까지 10대 후반 시절을 이제 이곳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여행 가시면요, 피카소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Els Quatre Gats, 카탈란어로 Els Quatre Gats, 영어로 Four Cats. 4마리 고양이들이라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1897년에 문을 열었던 바르셀로나 예술가들의 사랑방에 당시 우리 16살이었던 피카소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가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화가 형님이 저기서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던 시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술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살의 피카소도 이곳을 드나들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곳 한 구석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가 17살에 첫 개인전을 열었던 장소도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인생의 첫 전시회가 어디? 여기 포캐츠입니다. 가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얼마나 이 카페를 좋아했던지 이렇게 메뉴판까지 그려줬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툴루즈 로트렉의 화풍을 따라서 이렇게 이 카페 메뉴판까지 그려줬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피카소가 이제 뭘 먹고 낼 돈이 없으면 대신 그림을 그려줬대요. 이때 아버지하고 사이가 이제 점점 악화되던 시기였어요. 아버지의 교육 방침을 피카소가 점점 따르지 않던 시기라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니 주머니에 돈은 없었을 거고 이 카페는 가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커피값이나 빵값을 그림으로 대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뉴판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카페 방문하시면 맛있는 차 한 잔과 함께 이 메뉴판도 눈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추파춥스, 사탕 포장지를 디자인한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고, 시간의 지속, 시간의 영속성이라는 이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저 흘러내리는 시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 달리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까탈루냐예요. 까탈루냐에서 태어나서 까탈루냐에서 눈을 감은 화가인데, 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까탈루냐 지방은 4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주 중에 지로나라는 주, 피게레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완전 프랑스랑 가깝죠? 참고로 바르셀로나에서 피게레스까지 급행열차로 50분, 완행열차로 1시간 50분.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살바도르 달리. 1904년에 태어난 살바도르 달리, 어린 시절에 조금 아픔을 겪었습니다. 달리가 태어나기 9개월 전에 형이 뇌수막염으로 죽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거죠. 특히 임신 중이었던 달리의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붙여줍니다.
즉 살바도르 달리는 죽은 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어린 시절 한 번이 온전히 나로서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나는 형이 아니라 나예요 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남들보다 좀 심한 자기애에 좀 빠져든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성장 과정을 가진 달리를 만나는 달리로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까탈루냐로 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달리를 만나기 위해서다. 달리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달리 로드를 따라 한번 여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명 달리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 곳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가장 먼저 푸볼성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는 푸볼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이 성을 달리가 샀습니다. 달리는 굉장히 성공한 화가잖아요. 그죠? 이 푸볼성의 후작으로도 불렸던 사람이 달리인데 1969년에 달리가 갈라를 위해서 구입한 성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보시는 이 화려한 인테리어, 기묘한 가구들 다 달리가 직접 배치하고 구입하고 제작한 것들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1년 동안 공들여서 이 성을 꾸미고 선물했어요. 그리고 그녀한테 약속해요. 나는 당신의 초대장 없이는 나도 이 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갈라가 초대장을 써줘야만 달리도 이 푸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달리로드의 첫 번째 코스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달리의 성, 푸볼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피게레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볼에서 피게레스까지는 40km, 차로 한 30분 정도. 달리 고향이죠? 피게레스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달리가 태어난 고향에 가면 그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피게레스 자신의 고향에 자기가 직접 살아생전에 세운 미술관입니다. 되게 행복한 화가인 것 같아요. 내 고향에 내 살아생전에 내가 직접 이 그림은 저기다 걸고 이 그림은 여기다 걸고 벽화도 내가 직접 그리고 큐레이팅까지 직접 하면서 세웠던 미술관이에요. 그리고 달리는 죽어서도 이 미술관 밑에 누웠습니다. 이 미술관 이름이 달리 극장박물관이거든요. 왜 극장박물관이냐면 원래 여기가 피게레스 시립극장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달리가 14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던 장소가 이 극장이었어요. 14살에 이 극장에 처음 자기 그림을 걸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 미술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극장박물관. 참고로 이 미술관 바로 앞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시는데 그 작은 성당이 달리가 세례를 받았던 성당이자 달리가 장례식을 치렀던 성당이니까 미술관 나오시는 길에 함께 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가 사랑했던 여름 휴양지 까다케스. 달리가 평생 사랑했던 여름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인이 돼서는 갈라와 함께 매년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가시면 마을 입구에 여기는 달리의 마을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듯이 이런 달리 동상이 서 있는데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내가 갔다 왔다는 인증샷. 그래서 달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또 사진도 한 장 남기시고요. 자, 이 까다케스 굉장히 조용하고 작은 어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한적하게 좀 돌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까다케스에서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달리가 이 까다케스를 배경으로 작품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달리 그림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디를 그린 걸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마을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도로 이 시간대에 그렸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까다케스 이곳저곳을 누비시면서 달리가 어느 곳을 그렸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죠. 이 까다케스 중심지에서 한 10분 정도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게 작은 항구가 나오거든요. 그 항구 이름이 포트 리가트입니다. 그리고 그 포트 리가트 앞에 달리가 샀던 집이 한 채 있어요. 1960년대에 직접 달리가 구입해서 갈라와 거주를 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갈라가 죽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닫혀 있다가 1997년에 다시 이제 대중에게 오픈이 됐는데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혹시 이제 계획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돼요.
여기는 현장 구매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셔야만 되고요. 1시간에 8명 정도밖에 입장을 안 시킵니다. 소규모 인원이 여기 현지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서 그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는 시스템이거든요. 2018년에 진라면이 30주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주년 에디션 포장지에 우리 세 번째 주인공 호암미로의 대표작 별자리 시리즈의 일부가 삽입이 됐죠. 우리 한국에도 널리 2018년경부터 미로라는 이름이 많이 또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셀로나가 고향이에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1893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몬주익에 잠들어 있어요. 미로는 여인, 새, 별, 우주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기 고향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위해 소위 웰컴 시리즈 3부작 3개의 선물도 남겨놨습니다. 미로가 남겨놓은 이 선물들을 한번 직접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르셀로나 우리 비행기 타고 가시죠.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르셀로나 엘프랏 국제공항 잘 기억하셔야 돼요. E터미널 B 게이트입니다. E터미널 B 게이트 앞에 이렇게 거대한 타일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해뒀어요. 이 미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고 바르셀로나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바르셀로나가 크루즈 여행하기도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아름다운 항구 포트벨에 이 크루즈 내리시고 시내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여행자들이 이 포트벨에서 바르셀로나 시내로 이어지는 길이 그 이름도 유명한 람블라스 거리죠. 이 람블라스 거리 따라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 람블라스 거리에도 바닥에 이렇게 미로가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가끔 이제 이게 미로 작품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다를까봐. 근데 이제 미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죠. 내 작품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기를 하셔서 직접 한번 거닐어 보시고요.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르셀로나 최대 기차역 산치역 인근 에스파냐 광장에 이렇게 여인과 새라고 하는 작품도 설치를 해뒀죠. 자, 근데 뭐니 해도 스페인 여행 가셔서 특히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여행 가셔서 요 디자인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라서, 그리고 저는 이 디자인이 미로 예술 세계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로 작품은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붓질 하나로 새를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게 미로 작품의 핵심인데 어떤 한 회사의 로고예요. 미로가 만든 거고요. 어떤 회사일까요? 느낌 오세요? 이 단순한 이 회사의 로고에 이 회사가 하는 일,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담겨 있어요. 은행 로고입니다. 바르셀로나 가시면 특히 카탈루냐에 많아요. 이 카이샤뱅크가. 파란색 별이 사람이죠. 노란색은 동전. 그걸 어디다 넣고 있죠? 저금통에. 저축, 저금, 은행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카이샤, 카이샤뱅크의 로고 디자인, 미로의 작품이니까 또 스페인 가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